9번 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통 이렇게 점유취득시효라고 나오면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여기에 보면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나와있죠. 악의의 무단점유 나오면 그냥 타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란 남의 땅임을 뻔히 알면서 무단점유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타주로 보고요, 우리 대법원이. 따라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만 1번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했죠? 집합건물 공용부분,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자연공물, 이런 것들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3번. 일필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됩니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완성자라고 되어 있죠. 갑수의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 후에 본등기가 되어버렸어요. 가등기. 이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다가 됩니다. 자, 왜 없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4번에서는 없답니다.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 시효를 중단시킨다. 아, 이 지문이네. 이거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우리 점유취득시효에 보면 소멸시효 중단 정지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30년 만에, 30몇 해 만에 처음 출제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1, 2,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옳은 것은 답 2번 골라주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아는 거에서 이렇게 답이 나와요.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답은 2번 고르면 되고요. 4번하고 5번 이 지문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것만 이제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그냥. 자, 9번에 4번은 이런 상황이죠. 갑수의 땅이 있고요. 그 갑수의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등기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20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을이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병이 본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테로 소급하지만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병은요, 을의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예요.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없다가. 근데 5번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해하려면 소멸시효 중단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입법 247조 2항 우리 확인 안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시효 취득 기간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취득시효 중단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압류, 가압류라는 게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을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다면 요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적용해서 취득시효 기간도 중단되는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에서 말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를 말하는 거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다면 그 채권자는 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반면에 을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누군가가 압류 또는 가압류했다 해서 을의 점유 상태가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채권을 행사하는 중단이 되고요. 취득시효 중단은 의뢰 점유 상태가 파괴될 정도가 되어야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아예. 조문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채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취득시효 중단은 그 점유자의 점유가 파괴될 정도가 되어야 중단이 되는데 을이 갑수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갑의 채권자가 이 땅을 압류 또는 가압류했다 해서 을의 점유가 상실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거를 지문을 했습니다. 그거를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지문인데 이게 30년 만에 2018년도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30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출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시험 범위 바깥이죠. 원래 소멸시효 제도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 중단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지문들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출제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5번하고 요 4번은 정말 거의 출제되지 않는 지문인데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되면 당분간은 또 출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은 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지문이긴 하지만 혹 미친 개또라이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전회에 이거 냈네? 아무 생각 없이 또 출제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안 되지만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그랬고요. 2번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등기라고 돼 있죠. 이거 뭐예요? 중복등기라는 건 이중보존등기 말하는 거고요. 이중보존등기란 등기부가 두 개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무효가 된 등기, 정확하게는 무효가 되어버린 등기부, 거기에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던 사람이 그 부동산을 10년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뭐였죠? 통상 채권 양도의 법리라고 했죠. 통상 채권 양도의 법리, 즉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원소유자에게 통지만 하면 되고 원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땅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을 완성한 사람이 그 후에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일단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 완성자가 원소유자를 대신해서 갚았어요. 갚은 다음에 원소유자한테 가서 야, 내가 네 생일 갚았으니까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가 우리 판례입니다. 없다가. 4번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5번 취득시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서 신탁자에게로 등기가 다시 되돌아갔을 때 시효 완성자가 신탁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다가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지문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주 봤던 건데 요 4번하고 5번이 또 문제가 됩니다. 취득시효 문제가 좀 어려워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자, 일단 틀린 것은 4번인데요. 1번, 2번, 3번이 옳은 거라는 걸 확인은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건 했던 거니까. 4번하고 5번 두 개 남아요. 자, 여기서 이제 찍는 거예요. 이거 4번, 5번을 실전에서 만났을 때 모르겠다. 처음 보는 거다. 그러면 찍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4번하고 5번을. 자, 4번은 이런 거죠. 취득시 완성 후 등기를 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완성된 토지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시완성자가 등기를 마친 다음에 값 대신 돈을 갚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갑소유 땅을요. 을이 먼저 20년을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됐어요.
근데 을에게 등기가 되기 전에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땅에다가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병의 저당권을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돈을 갚을 이유가 없죠. 이미 소유권을 을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럼 병은 건물을 경매를 넣을 것이고 땅을 을은 기껏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을이 자기 소유권을 방어하고자 갑 대신 돈을 갚았어요. 원래 채무자 대신 돈을 갚은 사람은 채무자한테 가서 내가 네 대신 갚았으니까 나한테 갚아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효완성자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 대신 갚은 거 아니냐? 을 네 이익을 위해서 갚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10번에 4번이고요. 자, 10번에 5번은 명의신탁을 이해해야 되는데, 명의신탁은 이름 빌리는 거라 그랬죠. A 토지가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실제로는 병 소유예요, 병. 병이 갑의 이름을 빌려서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름을 빌린 사람이 명의신탁자고요. 빌려준 사람이 수탁자인데요. 문제는 이 땅이 병이 아니라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을이 20년간을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에 병이 갑과의 명의상 약정을 해지를 해버려요. 해지를 해버리고 등기를 병에게 다시 넘겨가요. 이때 을이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을의 시효가 완성될 때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을의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병은 등기부상 을의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병을 상대로, 즉 신탁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을은 신탁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건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이제 11번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요 10번에 4번하고 5번 지문은 요렇게 이해를 하시되,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다면 부득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1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니까 그걸 증명할 책임이 없다죠. 추정되니까 증명이 필요 없죠.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건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3번 취득시효 완성된 점유자 을은 토지 소유자 갑이 을의 시효 완성 후에 그 땅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을의 그 점유를 방해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그 담장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왜? 우리 205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가 방해당하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3번 3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등기를 돌려받은 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좀 전에. 5번 시효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을이 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 땅을 병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20년이 됨으로써 을이 시효가 완성됐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을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다고 그랬죠?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차임은 소유권자로서 받은 거니까 정당한 차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료는
원소유자 갑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을에게 귀속이 되겠죠.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5번 지문은 을의 소유권 취득은 점유계의 시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옳은 건 2번인데요. 자, 그 중에서 2번 지문.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던 양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그 다음에 시효가 진행 중이에요. 즉 20년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이 갑에서 병으로, 병에서 다시 정으로 양도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을이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을의 이전등기 청구는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고 그랬죠. 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최종 등기 명인이죠. 그러니까 시효완성자 을은 그 최종 등기 명인 을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3번은 아까 말했던 점유방해제거 청구, 점유방해제거 청구를 말하는데요.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습니다. 자,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 상태예요. 그런데 갑이 담을 설치해버렸어요. 그래서 을의 점유를 방해를 해버렸습니다. 을이 땅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갑이 담을 설치해가지고 을의 점유를 방해를 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을은 갑의 담 설치로 인하여 점유를 소유가 아니죠. 점유를 방해당했으니까 205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죠? 청구할 수 있죠. 자, 을의 갑에 대한 담 철거 청구는 점유권에 기초한 철거 청구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냐 없냐, 갑이 소유권이 있냐 없냐,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의 점유가 갑에서 방해됐는가 안 됐는가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요. 따라서 방해가 됐으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틀린 지문이 된 겁니다.